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예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부는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마음 고생을 하던 중 선물같이 와준 우리 딸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달리 시모와 시부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갖은 모욕과 비난을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얘, 너는 딸 낳았는데 언제 다시 복직하니? 네? 아직 출산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써서 육아하려고 하는데요. 너는 참 얼굴 낯짝도 두껍다. 네 얼굴은 무슨 놈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졌냐?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게 두껍냐? 내가 너라면 육아휴직?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을 못 낳았으면 일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할 것 아냐? 네? 아니, 그럼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버는 건데. 네가 할 줄 아는 것을 해야지. 무슨 육아를 해? 네 딸내미 어디 기관에 보내고 너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당장에 일해라. 어머님, 저는 모유수유도 할 거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어디에 보내요? 금 덩어리를 낳으라니까 요물 덩어리를 낳아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갖은 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딸을 낳아서는 네? 기도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다니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니? 그런데 너나 네 딸 기가 너무 강해서 아들이 들어설 틈이 없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틈을 만들라고 그렇게 돈을 쓰고 개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을 낳아서는 내가 분명히 니들 이번에 아들 낳아야 한다고 했지. 그래야 나도 네 시아버지도 맘 편히 여생을 산다고. 어머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만 다니시라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 성별을 바꾸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고 자식 성별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니들은 젊다고 그런 거 안 믿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만큼 의지되고 믿을 것이 없더라. 봐라. 나는 우리 큰 딸을 낳았잖니. 우리가 첫째를 딸로 낳고 둘째를 아들로 낳아야 우리 집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더라. 봐라. 얼마나 잘 됐니? 네 신우 좋은 집으로 시집갔고 네 남편 직장 탄탄하고 그게 다 낳아야 하는 대로 낳았기 때문이라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말만 듣고 막 태어난 어머님 손주를 싫어하시니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다. 무서워. 네 딸내미가 나는 무섭다고. 분명히 아들이라며. 너는 이렇게 들킬 거짓말을 왜 했니? 내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난다.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밤새 끓여서 가져간 미역국을 생각만 하면 딸 낳은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내가 그런 개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머님이 미역국 도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한 적 없어요. 아이가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고, 저희는 낳고 성별 알아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들이란 소리나 매한가지지. 네 딸내미가 아주 요물이야. 그래서 지가 딸인 거 안 보여준 거라고. 딸이었으면 어디 내가 낳으라고 했겠니? 어머님, 그 소리는 지금 딸이었다면 아이를 지우개라도 하셨다는 말이세요? 당연하지. 니네가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이 기세등등인데 우한 덩어리를 낳았으니 내가 속이 아니야. 오죽하면 내가 다시 미역국을 가져갔겠냐고. 저도 어머님께 미역국 바라지 않아요. 제발 저희 아기를 두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봐라. 벌써 너를 이렇게 꼬셔놨잖니? 딸들이란 게 이렇게 앙큼스러워서 안 된다고. 너는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고. 그래야 나나 네 시아버지가 오래오래 산다고. 이제 네 딸내미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어쩔래? 어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왜 안 되냐. 그분 말씀이 그동안 얼마나 잘 맞았는데. 하여튼 간에 육아휴직이고 나발이고 꿈도 꾸지 말고 너는 바로 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해라. 어렵게 생긴 아기의 성별은 저희 부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부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뒤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함은 아들 부부가 아들을 먼저 낳아야 자신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했고, 그 뒤로부터 저희 부부에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상 딸을 낳자마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른 뒤 끓여왔던 미역국을 도로 가져가셨고, 시부는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손주에 대한 가벼운 아쉬움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너 이 카톡 사진이 이게 뭐냐? 네? 카톡 사진이 왜요? 어머님? 어디 소문 낼 것이 없어서 딸 낳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녀? 너 그렇게 생각이 없냐? 배웠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행동을 해? 어머님, 제 카톡 사진고 저는 제 아기가 너무 예뻐서 올려놓은 것 뿐이에요. 아주 광고를 해라. 광고를. 우리 애기 시부 시모 잡아먹는 딸 귀신이에요 하고. 딸 귀신이요? 그래, 딸 귀신. 네 딸내미는 딸 귀신이라고. 우리 잡아먹는. 클 때까지 꼭 숨겨놓고 키워도 요물이 안 될까 말까 한데. 애미라는 것이 난리 부르스를 추는구만. 치렁치렁 레이스에 꽃모자까지. 그런 옷 당장 갖다 버려라. 어머님 설마 그래서 저희 아기 옷 사서 보내신 것이 전부 로보트 공룡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 누가 봐도 아들같이 키워도 모자른댄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뭐냐? 아주 핀도 꽂겠다. 저희 아기 여자예요. 그리고 예쁘게 머리에 핀도 꽂아줄 거고 예쁜 꽃무늬 옷, 레이스 달린 옷 다 입혀서 저는 사진도 찍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손주한테 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낳은 딸이 왜 내 손주냐? 왜 내 손주야? 할머니, 할아버지 잡아먹을 귀신이지. 귀신이라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로보트, 공룡 옷을 보냈으면 눈치껏 아들처럼 키워야지. 너 이렇게 어른 말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네 딸 귀신이 우리만 잡을 것 같아? 니들도 잡는댔어. 어머님, 또 그 이상한 사람 말만 믿고 계속 이렇게 손주한테 상처 주는 말씀 하실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봤다. 니들도 그걸 왜 몰라? 아무튼 네 딸 사진 당장에 내리고 내가 사서 보낸 내복 입혀라. 알겠냐? 네 시아버지 네 사진 보고 기함하시더라.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네 딸 귀신이 할아버지부터 저승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아니요. 저는 제 딸로 키울 거예요. 어머님이 보내신 내복 이미 다 여자아이 거로 바꿨어요. 저는 어머님이 구분 없이 그냥 사서 보내신 줄 알았는데 일부러 남자아이 옷을 보내셨다니 바꿔 입히길 잘한 것 같네요. 뭐? 이 망할 것이. 네가 기어이 네 딸 귀신한테 놀아나겠다. 그 말이지? 그 딸 귀신,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당분간 어머님 한구 연락하고 싶지 않네요. 시모가 보낸 아기 내복이 남자 아기 거였던 이유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 아기에게 딸 귀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모보다 시부의 태도에 저희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니들도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어른이다. 비록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냐? 우리 김씨 피를 받았고 어찌됐든 니들 새끼 아니겠냐? 그런데 어머니가 해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하는 네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 네 누나는 아직 임신도 안 했고 손주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딸 귀신이니? 그 딸 귀신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버님, 저도 그 말이 정말 듣기 거북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었다. 네? 저희 아기 이름을요? 김현규, 김현준, 김현성 셋 중 하나를 골라라. 이 이름 아주 비싼 거다. 비싸요? 그래. 그 양반이 이름까지 장명하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도 사정을 하고 우리가 곧 네 딸기. 아니 니들 딸 때문에 단명하게 생겼으니 장명을 해주더라. 네? 설마 그 사람한테 이름을 돈 주고 지어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니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네 딸이랑도 잘 지내려면 이 셋 중 하나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 골라라. 아버지, 이름을 좀 보세요. 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어딨냐? 아무리 그래도 다 남자 이름을 받아와서 지으란요. 그래서 안 짓겠단 거냐? 저희 이미 생각해둔 이름 있고 그걸로 내일 출생신고할 거예요. 너 네 애비가 기껏 돈 500이나 들어서 이름을 지었더니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500만 원이요? 아버님, 무슨 이름을 500만 원이나 내고 지어요? 니들 딸 귀신이 귀신 안 되고 사람 노릇하게 하려고 그랬다. 어디 그게 우리 위해서냐? 저희 딸한테 딸 귀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왜 우리 위해서예요? 그 이상한 사람 말만 믿고 아버지랑 어머니 단명하게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속고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모르세요? 그리고 무슨 돈을 그렇게 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이 맑은지 아냐?
이 이름도 잠깐 눈 감고 뜨더니 바로 한자를 쓰더라. 영이 알려준 거라고. 이 이름으로 불리면 네 딸이 아들로 산다니까 이 이름으로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애는 저희가 키워요. 그렇게 무서우시면 차라리 신경을 끄세요. 신경을 어떻게 꺼? 네 딸 첫돌 돌아오기 전에 아들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네? 이름이라도 부르면 그나마 음기가 약해진다고 하니까 제발 좀 이 이름으로 지어라.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 이름 다시 갖다 주고 돈이나 다시 받아와요. 흔해 빠진 이름 3개 지어주고 500만 원? 그만 좀 속아요. 니들이 이렇게 말 안 들을 것까지도 그 양반이 다 꿰고 있더라. 그래서 이름도 지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우겨서 지었더니만 그 양반 진짜 앞을 훤히 내다본다. 니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다 니들 딸 귀신 때문이야.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께서 어머님 다녀가셨다던데요? 그래, 내가 잠깐 들렀다. 그런데 너는 어디 가고 네 친정 엄마가 애를 보고 있냐? 잠깐 장 보러 마트에 다녀왔었어요. 네 친정 엄마 말 들어보니까 이름도 아주 여자애 같은 이름으로 지었더구나. 네 시아버지가 돈까지 써가면서 지어온 이름인데. 네, 저희가 원래 지으려도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대체 저희 아기 기저귀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기 기저귀마다 한자로 아들이 쓰여 있는데. 내복에도 쓰여 있고요. 이거 쓰시려고 다녀가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무리 작게 쓰셔도 저 우리 아이 엄마예요. 엄마 옷 입히면서 옷에 묻은 것들 없나 안 살펴보나요? 왜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뭐라는데요? 그 양반이 진짜 웬만해서는 절대로 안 알려주는 묘수를 나랑 네 시아버지가 빌고 빌어서 받아왔다. 이번에는 얼마짜린데요, 그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민다. 네 딸내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벌써부터 할아비, 할미 돈을 다 빼먹고 있지 않냐? 그래서 딸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붙어서 빨아먹어대니까. 그게 저희 아기를 위해 쓴 돈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편하자고 쓰신 돈이죠.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들처럼 키우라고 그러니까. 아들처럼. 내가 아들처럼 키우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네 딸이 우리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주 오시고 기저귀에다 아들이라고 써 놓으래요? 사실은 문신을 해줘야 가장 좋다던데. 이참에 네 딸 문신 하나만 하자. 네? 기저귀나 옷은 아무리 써놓아도 네 딸내미 기가 세서 힘들다더라고. 그래도 안 써놓는 것보다 낫대. 그런데 진짜 최고는 네 딸 문신이라더라. 지금 저희 딸한테 문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 말씀이 아들이라고 몸에 3군데만 각인시키면 된다더라.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해준다는데.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준다니 문신만 시키자. 그러면 우리도 2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아직 연락이 안 왔나 보네요? 무슨 연락? 저희가 알아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그 영 막다는 사람이 전과가 있더라고요. 뭐?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뜯어간 돈만 몇 천만 원이던데 그 돈을 다 저희 딸 기 누르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려고 쓰셨나 봐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분이 무슨 전가야? 왜 경찰서에 신고를 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 사람 말에 놀아나서 돈만 쓰셨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딸 귀신으로 몰아가면서 돈만 뜯어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분명히 그랬어. 니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 사람 조사받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는 다 인정하던데요. 그리고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통장 지켜드린 것만으로 저희 도리는 다 했어요. 뭐라고?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찾아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문신시키자는 말씀에 더 이상 저희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니들이 그분을 몰았지.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 있는 거지?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그렇게 영이 맑은 분을 건드리다니. 내가 니들 아주 작사를 낼 거야. 장면값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그 사람에 대해 수소문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당한 금액을 받았더군요. 그럼에도 그 사람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시부모님을 보고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될까봐 손주의 성별을 바꾸려 하고
문신까지 하려 들었던 시부모의 모습에서 자식을 위하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동사무소 앞 카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정연아. 진짜 너밖에 없다. 야,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같이 와줘야지. 네 성격에 이혼하겠다는 결심한 것도 대단하지만 반쯤 죽이고 이혼 소송 걸어서 뜯어낼 건 다 뜯어내도 모자랄 판국인데 바람 피운 놈이랑 협의 이혼을 하겠다니. 아유, 이렇게 바보같이 착한 너를 놔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미치겠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 시끄럽게 소송까지 해. 우리 부모님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아휴,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혼 서류는 가져오긴 했는데 박종철한테 어떻게 말하려고? 다짜고짜 서류 내밀면 그 성질에 길길이 날뛸 텐데 지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하려 한다는 거 아직 모르지 않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바람 피우는 걸 다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모르는 척 살 순 없다고. 지금도 침대에 누우면 나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선 우리 부모님 동네에서 그 여자랑 다정하게 숙박업소 다녀오는 모습이랑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던 게 생생해서 잠도 못 자겠고. 나도 몰랐던 내 남편의 세컨폰을 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 아씨,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인데 또 들어도 단전에서부터 깊은 빡침이 올라오네. 네가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부모네 놀러 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것뿐이야? 네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먼저 보시기라도 했으면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해 죽겠는데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다른 곳도 아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사시는 동네에서 뻔뻔하게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니? 박종철 걔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닌 게 분명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끝내고 싶어.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상처받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바람 피웠어도 협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겠다 한 거야. 정연이 넌 내가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이해해주라. 정아야, 이 상황에 가장 힘든 사람은 너일 텐데 내가 뭐라고 널 답답해하겠어.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난 그저 네가 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니까 뭐든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응원해주고 도와줄 거니까. 야, 우리가 보통 친구야? 중학교 때부터 벌써 23년직인데 그 정도면 가족 같은 사이잖아. 네 옆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거 알지? 최정아? 응, 진짜 고마워, 정연아. 너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네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어. 이혼하겠다고 동사무소까지 올 용기도 가질 수 있었고. 신우한테 전화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정연아, 잠깐만. 여보세요? 새언니, 잠깐 통화 돼요? 친구랑 같이 있긴 한데
왜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원래 선물이랑 같이 해서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유,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감사 인사라도 먼저 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저한테 뭐가 고마워요? 갑자기 그럴 만한 일이 있나? 아이 참, 오빠한테 다 들었으니까 모르는 척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욕심 안 내고 수준에 맞게 20평대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지만 조금 속상하긴 했거든요. 요즘 누가 20평대에서 살고 싶겠어요. 결혼하면 집들이네 뭐네 사람들 초대할 일도 많을 텐데 집이 좁으면 부른 사람도 오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언니가 집 구하는데 보태라면서 오빠한테 돈을 줬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고맙든지 언니 덕분에 큰 집을 구했다고 시댁이랑 지인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줄도 모르고 신우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혼자 서운해했는데 그런 마음 싹 가셨고 너무 감동이고 고마워요. 저희 결혼하면 가장 먼저 초대할 테니까 꼭 오세요. 아셨죠? 잠깐만요, 아가씨. 그러니까 제가 신혼집에 보태라고 돈을 줬다고 오빠가 말했다는 거죠? 아니, 30평대 집을 구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는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에이, 언니가 얘기해놓고 까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중요한 걸 잘못 들었을 일도 없고 오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 가졌는데 언니가 준 게 아니라면 설마 언니 체면 생각해서 오빠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가? 만약 그런 거면 오빠한테 그런 큰 돈이 있던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이렇게 언니를 사랑해주는 사랑꾼이었단 게 더 놀랍네요. 오빠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번 달만 해도 카드값 때문에 허덕였는데 아가씨, 오빠가 줬다는 돈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예요? 설마 4천만 원을 준 건 아니죠? 맞아요, 4천만 원. 봐봐요, 언니가 준 게 아니면 어떻게 액수까지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언니 설마 계속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죠? 고맙다고 말만 하지 말고 물질적인 걸로 보답을 해라.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있는 돈을 다 써버려서 일단 말로 감사 인사하는 건데 이렇게 눈치 주면 어떡해요. 원래 돈 쓰고도 욕먹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거 알죠? 도와줬으면 얼마가 됐든 간에 쿨해야지.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같은 말 반복하게 하고 액수 언급하면서 눈치 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죠. 언니가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고 돈 생기면 뭐라도 보답할 테니까 너무 닥달하지 말아요. 아니요, 아가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닥달할 생각도 없고 눈치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 적도 없는 일로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하니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물어본 것뿐이에요. 제가 아가씨 집 구하라고 돈을 줄 거였으면 직접 줬지 왜 오빠를 통해서 줬겠어요. 자세한 건 오빠랑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그 4천만 원 제 부모님께서 저희 집 살 때 보태라고 주셨던 돈 같은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왜 아가씨한테 간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사돈 어른께서 주셨고 언니도 몰랐던 일이니까 저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란 건 아니죠? 저는 아가씨한테 그 큰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가씨라면 안 그러겠어요? 네, 저는 당연히 안 그러죠. 지금 입주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나. 아니, 무슨 시장에서 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집인데 돈 주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제가 그걸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 언니 집 살 때 보태라고 주신 돈이면 어차피 우리 다 같은 가족인데 급한 사람이 먼저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목적에 맞게 아무나 집 샀으면 됐지.
그게 꼭 언니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씨,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억지 부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아가씨도 오빠 말만 듣고 어찌 된 상황인지 몰랐으니까 돈을 사용했던 건 이해할게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소한 사과 한마디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돈이 아가씨 집에 사용됐으니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건데 오히려 남의 돈을 내놓으란 사람처럼 도둑 취급을 당하니 기분 나쁘네요. 내가 언제 도둑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기분 나빠해야 할 건 언니가 아니라 오히려 나예요. 내가 오빠랑 짜고서 언니 돈 탐낸 것도 아니잖아요. 팩트가 뭐든지 간에 하나뿐인 신우가 30평대로 신혼집을 구했다면 축하해주는 대인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잘잘못을 따지려고 들면 저라고 마음이 좋겠어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나 봐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막말로 언니 말 맞다나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갔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고 둔했으면 그것도 몰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몰랐으니 내놓으라고 하면 내 입장에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제대로 간수를 했어야죠. 안 그래요? 아우, 언니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엄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 하는지 참, 예의상으로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려다가 이렇게 기분 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언니한테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입 아프게 똑같은 말 계속하게 하지 말고 오빠랑 얘기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결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걔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른다니?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대체 뭐냐고. 하여튼 간에 박종철이든 그 동생이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없네. 정연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내 돈이고 나는 허락한 적도 없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니?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잘못이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눈치를 보고 있어.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네가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니? 나 같으면 당장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었을 거야. 그래도 신혼집인데 큰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 얘기 들어보면 아가씨는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던데 갑자기 그런 적이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 하면 당황스럽겠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지겠다 진짜. 아우, 정아야, 정신 차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네가 착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이해해주고 걱정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하고 미련한 거야. 너 박종철이랑 끝내려는 이유 벌써 까먹었어? 아무리 아가씨라 해도 결국엔 바람핀 놈의 동생이잖아.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듣기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기나 해? 이혼하고 나면 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돈 주인 동의도 없이 준 놈이나 덜컥 받은 년이나 똑같이 정신 나간 것들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돌려받아야.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돈 문제까지 터질 줄은 정말 몰랐는데 결국 좋게 끝내는 건 내 욕심이었나 봐. 이미 박종철 그 자식이 바람 피운 것부터가 좋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였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 지은 사람 마냥 조용히 끝내려 하는 널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다고.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니까 존중해주고 가만히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너 이사 갈 때 보태라고 주신 돈까지 지들끼리 꿀꺽한 건 선 넘었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보잘것없는 놈이 저 바람까지 피우면서 지 돈인 것 마냥 선심을 써댔겠어? 그런 놈한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내가 과연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
벌써 그 사람들이랑 부딪힐 생각을 하니까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걸. 그럼 부모님께서 힘들게 버신 돈 날려도 좋아? 정아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너도 다 알잖아.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 정도 나이 먹은 성인이라면 의견 똑바로 얘기하고 자기 건 지켜야 해. 이 문제는 지금까지 네 심성이 어땠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한텐 짜증났던 일이나 불만들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잖아. 하다못해 시댁 식구들 뒷담화까지 했으면서 왜 당사자들한텐 얘기를 못하겠어. 그건 넌 가장 친한 친구고 입이 무겁다는 것도 아니까 너한텐 아무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지만 너도 잘 알잖아.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도조차 못하게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섭다니까. 정아야, 가스라이팅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알던 최정아는 날개 없는 천사 마냥 착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수다 떨기 좋아하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연히 화내도 이상하지 않은 일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나약해져 버린 모습을 보면 속상하지 않아? 옆에서 하루가 멀다시피 결혼 생활하면서 낯빛이 어두워지는 걸 보는 나는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고 그 사람들이 미웠겠어.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참지 말고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네 생각을 얘기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냥 좋은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비섞인 가족들하고도 100% 맞을 순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노력의 끝이 이렇게 되다니. 그래, 너 노력한 거 다 알아. 충분히 울 자격이 있으니까 지금은 속상한 것만큼 마음껏 울어도 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울지 마.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아,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왔잖아. 너는 할 일을 다 한 거고 이제 그 사람들 차례야.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사람한텐 후회라는 게 없거든. 정 못하겠다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부터 곰곰이 따져봐. 지금까지 네가 참아왔던 것들, 혼자서 소갈이 했던 것들, 울었던 이유들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 너도 할 말이 정리가 될 테니까. 아니야. 더 생각할 필요 없어. 정연아, 내가 생각할 줄 모르는 짐승도 아니고 진짜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지냈겠어. 사실 늘 이해 안 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어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나는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으니 시댁 식구의 문제는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든 참으면서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여겨서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바보처럼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정연이 네 말대로 착한 것과 미련한 건 다르고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잘 생각했어. 이제야 내 친구 최정아 같네. 내가 왜 참아왔을까? 정연이, 너도 알지? 예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명절 때든 어머님 생신 때든 다들 은근슬쩍 주방에서 벗어나서 결국 혼자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땀 뻘뻘 흘려가며 상 차려놓으면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꼬투리 잡고 내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내 음식 솜씨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속상해도 그냥 죄송하다 사과하고 웃으면서 넘겼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됐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호구가 돼버린 첫 단추인 줄도 모르고 참.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을 때도
바로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바보였지. 참나, 그게 가족이니? 남이 만든 음식 맛없어도 그렇게 못할걸? 아유,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초반에 기 죽여 놓으려고 결혼하고서 일부러 되도 않는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건 기싸움이 아니라 완전 도같이나 쳤지. 살림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면 돈을 주고 고용해야지. 귀한 며느리를 가정부 취급하는 게 말이 돼? 엄마랑 똑 닮은 건지 뭔지 눈치도 없이 시누이까지 기어오르면 아랫사람 대하듯 부려먹는데 그 와이프가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말리지 못할 망정 거드는 놈이 남편 자격이나 있냐고. 하기사 박종철 그놈한테 뭘 기대하겠냐만 내가 너 시댁 식구들 보면서 옛말에 틀린 말 없단 걸 깨달았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완전 그 엄마의 그 자식들이잖아. 맞아.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딸인데 나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아깝게 시간 보낸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할 말은 다 해야겠어. 혼자서라면 정말 막막하고 용기가 안 났을 텐데 정연이 네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난 옆에서 불씨를 지펴줬을 뿐이고 원래부터 넌 이런 애였어.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가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 물론 정상적인 집이었다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응원했을 테지만 치졸하고 바람피고 허락도 없이 돈 가져다 쓰는 비양심적인 인간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는 게 답이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연하지. 네가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나한테 참지 말라, 할 말 다 해라, 이혼해라 하면서 열을 내겠어. 그 누구보다 내 결혼을 축하해준 사람인데 나라까지 갔어도 꼭 참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차라리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오히려 속 시원해. 오늘 집에서 만나면 얘기 좀 하자고 해야겠어. 그때 이혼 얘기도 꺼내면서 돈도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무슨 말을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다 죽겠지만 벙찌일 수 있게라도 한 방 먹여주면 더 좋고. 잘 얘기할 거라 믿으면서 기다릴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알겠어. 내가 그동안은 참고 안 했던 거지? 하면 잘하는 거 알잖아. 네 덕에 정신이 차려져선진 몰라도 슬픔과 불안함에서 지금은 해탈과 분노로 변해서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따지고 싶으니까. 오늘 정말 고마웠고 내가 해결하고 바로 연락할게. 그날 저녁. 여보세요? 나다. 너 우리 종이한테 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기억 안 나니까 다시 돌려놓으라고 했다며?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제가 돈 줘놓고 기억 안 난다고 돌려달라 했다고요? 얘 좀 봐라. 그럼 우리가 종이가 없는 말 지어냈단 거야? 너처럼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이나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종이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니? 다른 것도 아닌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온다는데 벌써부터 깜빡하는 증세가 있으면 친정엄마 손잡고 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아. 여러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치매도 아니고 깜빡거리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아가씨한테 돈 한 푼 준 적도 없는데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아, 막말. 어른이 큰 소리 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막말하는 시애미를 만들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애미랑 맘먹으려 들지를 않나?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를 않나?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지도 그래도 입이 뚫렸다고 시애미 잡아먹으려는데 하는 김에 더 해봐라 그럼. 네가 준 적이 없으면 그 큰 돈이 제 발로 걸어서 종이한테 왔다니? 우기려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우겨. 성에도 안 차는 며느리 들였어도 그동안 고분고분한 맛을 데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왜 이러니? 야, 아까까지만은 잘만 말하더니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야? 계속 너 잘났다고 말해보라니까?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계속 어머님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돈이 걸어서 갔을 리 없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아가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긴 저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들었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번에도 사실은 쏙 빼고 얘기했겠죠. 그게 어머님을 아가씨 편으로 끌어들이기 수월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아유, 너 지금 비꼬는 거니? 그렇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종이가 빼먹고 전달했다는 사실이라는 게 뭐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가씨한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신혼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생겨서 큰 집으로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둘이면 20평대에서 시작해도 충분하잖아요. 더 적은 평수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결혼해서 둘이 힘을 합해 살림을 조금씩 부풀려 나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덜컥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30평대 신혼집을 구하라고 줬을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몰라?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남들보다 앞서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너는 같은 여자가 돼서 집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니? 에휴, 참,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한다는 건 다 옛말이다. 요즘 시대엔 여자도 어느 정도 야망이 있어야 잘 사는 법인데.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어머님. 뭐가 사실인지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서요. 여기서 그만하길 원하세요? 에휴, 누가 그렇대? 너 오늘따라 진짜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니? 뭐 계속 말해라 그럼. 저희는 처음을 욕심내지 않고 능력 안에서 시작하겠다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선 나중에 집장만 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날을 위해 하나도 안 쓰고 저금 통장에 넣어놨었는데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가 와서는 제가 종철 오빠한테 아가씨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전해주라 그랬다네요. 종철 오빠가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혼자서 벌인 일이고 저는 그 돈이 아가씨한테 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지금도 제가 치매라고 깜빡한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부모가 준 돈을 종철이가 몰래 빼내서 종이한테 줬단 말이냐? 네,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뿐인 딸을 위해 열심히 모아서 집장만 할 때 쓰라고 주신 돈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제 생각은 아가씨가 신혼집 계약을 파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돈을 마련해서라도 저한테 돌려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고요. 어머머 얘 좀 봐라.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네. 얘 집 계약을 어떻게 없던 일로 만드니? 김서방은 물론이고 사돈들 얼굴은 어떻게 보라고. 우리 종이가 이 일로 평생을 시댁에서 눈칫밥 먹어야 네 속이 시원하다 이거야? 네 사정이야 안 듣지만은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만들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 너는 첫 발을 내딛는 애한테 가량을 베푸지 못할 망정
벼랑 끝으로 몰고 싶니? 참, 솔직히 내가 네 입장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에휴, 얘기 들어보면 너도 잘한 건 없잖니. 세상에 얼마나 둔하고 멍청하면은 참 돈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야 알 수가 있어. 그것도 종희가 얘기해서 알았지. 말 안 했으면 언제까지 몰랐을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중요한 돈이었으면 잘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럼 종철 오빠가 돈을 훔쳐간 게 잘한 짓이란 거예요? 어머님, 이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엄연한 도둑질이에요. 뭐야? 이년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우리 귀한 아들한테 도둑 훔쳐? 멍청한 년이 딱한 상황이라 얘기 좀 들어줬더니 분수를 모르고 막 뱉어대네. 야, 훔치긴 뭘 훔치니? 막말로 엄한 데다 쓰려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기 동생 기죽지 않게 30평대 신혼집 구해서 결혼하라고 준 선물인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도둑 취급이야? 내가 평생을 살면서 너처럼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암만 시누이라고 해도 너보다 어린 여동생이라고 생각할 순 없는 거니? 네 친동생이었어도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친동생이든 아가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시끄러워! 감히 어디 싸가지 없게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을 끊어먹어.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이고, 이런 걸 보고 배운 망덕이라 하는 거겠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건데. 에휴, 너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다를 때는 네네거리면서 순한 양처럼 숙이고 살더니 돈 앞에선 시댁이고 가족이고 없다 이거야. 포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너도 종이보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넓은 마음으로 큰 선물했다 치고 넘길 수 있는 걸 굳이 애한테 돈 돌려달라는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에휴 참. 내가 어른이자 시애미로서 똑똑히 말하는데 너 이 일로 우리 종철이나 종이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알겠어? 이참에 너도 마음 씀씀이를 키우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될 거다. 별것도 아닌 일로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 마냥 참나 아까운 시간만 날렸네. 네가 진심으로 종이 결혼 축하해주고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 연락할 생각도 하절 말아.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 에휴, 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라 믿고 이만 끊는다. 몇 시간 뒤 늦은 밤. 야, 너는 무슨 소리 해댔길래 엄마랑 종이 화를 머리 끝까지 나게 만들어? 돈 가져가서 준 사람이 난데 내가 얘기해서 해결하면 됐잖아. 꼭 두 사람까지 끌어들였어야 해? 오랜만이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와선 하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너랑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차라리 벽이랑 하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안 그래? 뭐? 너 지금 나한테 너라 그랬냐? 네가 아주 미쳤구나. 꼴랑 사천 가지고 유세 떠나본데 웃기지 마. 어차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실 거고 너도 결국엔 꼬랑지 내리게 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겨우 4천 가지고 어디서 길을 세우려고 그래? 그래, 그 꼴랑 4천이 없어서 내 돈 몰래 빼갖고 결혼하는 동생 챙겨줬니? 그렇게라도 오빠 행세 하고 싶었나 본데 이걸 어쩌지? 난 그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 다시 돌려놔. 내가 집을 너무 오래 비웠나 보네. 찍소리도 못하던 년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드는 걸 보면 야, 네가 죽고 싶어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어떡해.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줘. 한번 맞아볼래 이씨.
아, 뭐야, 이 시간에.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 시간에 남의 집 배를 눌러? 박종철 씨 맞으시죠? 당신 뭔데 내 이름을 알아? 일단 다른 집에 피해주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아, 서로 통성명하면서 인사 주고 받을 사이는 아니겠네요. 그냥 최변으로 부르세요. 직업이 변호사라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요. 뭐? 변호사고 나발이고 너 뭐냐니까? 아, 뭔데 이름도 안 밝히면서 늦은 밤에 남의 집을 찾아와?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아는 건데? 이쯤 되면 알아서 눈치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준 이하네요, 박중철 씨. 그쪽이랑 만나는 섬이나 남편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상황 파악이 좀 되실까요? 뭐라고? 섬이나 남편? 아, 그게 무슨 개소리야? 섬이나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 여자를 찾아? 아, 눈 있으면 모르겠어? 아, 저기 있는 여자가 내 와이프잖아. 정아야. 더 들을 필요도 없겠다. 저놈 미친놈인 게 분명하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핸드폰이 방에 있을 텐데 잠깐만. 경찰에 신고하라니까 뭐하고 있어? 핸드폰 가지고 온다더니 이것들은 또 뭐야? 눈이 있으면 모르겠어? 저 사진에 있는 여자가 서미나잖아. 당신이랑 서로 음식 떠먹여주고 숙박업소 들락날락거리는 모습들이 너무 다정해 보인다? 저 숙박업소 있는 곳이 우리 부모님 동네더라. 가는 내가 아니라 네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니? 야, 이걸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이야. 눈이 썩을 것만 같지만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당신 아내분도 이미 알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러면 얘기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네요. 최정아, 너 알고 있었어? 아,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절대 들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우습고 만만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모르는 척 해줄 정도로 내가 착하지 못해서 말이야. 얼마나 나를 쉽게 봤으면 다른 동네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동네에서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아, 내가 더 어이없었던 건 벌레들의 사랑이 가득한 그 스콘폰을 숨기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단 거야. 이 정도면 내가 확인하고 알아서 나가 떨어져 주길 바랬던 거 아닌가? 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네가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고. 그래, 실수였어. 앞에서 어린 여자가 아양 떨면서 좋다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당신도 젊은 남자가 다가왔으면 거절하기 힘들었을걸? 넌 참 끝까지 한심하구나. 니네 가족들이 날 시녀처럼 부려먹어도 주인한테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애완동물처럼 언젠가 내 편이 돼주겠지 하고 널 참으면서 믿고 노력해왔는데 그 노력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택한 저 여자마저도 존중과 예의라고는 한 톨만큼도 없네. 차라리 실수가 아닌 뒤늦게 알아버린 사랑이라고 하지 그랬어. 그럼 최소한 나와의 사랑이 너무 빨리 식어버렸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네 말에 따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바람 피우고 날 하대했단 거밖에 더 되겠니? 이건 뭐 갱생의 여지가 없는 쓰레기가 따로 없네. 이런 놈이랑 결혼한 나도 가정을 버리면서 너를 만난 여자도 참 불쌍하다. 야, 내가 언제 널 하대했다고 그래? 그리고 참나. 우리 엄마랑 종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시녀처럼 부려먹다니. 너 피해망상 같은 거 있었냐? 아니면 우울증 그런 건가? 암만 그래도 너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가해자 취급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 바람 피운 건 잘못이지만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이고 우리 가족들은 솔직히 너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지. 물 떠와라, 상 차려라, 팬티 빨아줘라, 양말 한 짝이 어디 갔냐,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맛이 없다, 배달시켜라 등등 시작부터 끝까지 명령조에 힘들게 해놨더니 불평불만은 넘치고 음식 차린 사람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질 않나, 배달을 시켜 먹질 않나. 그러면서 내 앞에는 하나의 음식도 놔두질 않았었다지.
참, 니네 엄마나 동생이나 나이를 잡술 만큼 잡수셨으면서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고 싶은지. 차, 그리고 네 동생 있잖아. 내가 니네 집 갈 때마다 몰래 내 지갑에서 야금야금 돈 빼갔던 거 모른다고 생각하나 보더라? 덩치도 산만한 게 조금만 움직여도 문짝이 들썩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내가 돈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날 허언증 있는 사람 마냥 몰아갔었잖아. 꼴에 결혼할 남자 만났다고 다이어트 좀 한 모양인데 외모가 바뀌었다 한들 심성과 손버릇이 어디 가겠니? 지금 그 남자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돈으로 헛된 욕심 채우지 말고 자기 능력에 맞게 살라 해. 20평대 신혼집도 과분하구만 무슨 30평대야? 그것도 내 돈으로. 안 그래? 우리가 결혼할 땐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 한참 떨어져서 모아둔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길래 너 기죽을까봐 손도 안 벌리고 내가 알아서 해결했는데 다른 돈도 아닌 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네 동생이 분수에 맞지 않는 30평대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 돈 100원 하나 빼먹지 말고 그대로 돌려놔. 내가 좋게 말하는 건 여기까지니까 알아서 판단해. 야, 종이도 그때 어렸으니까 지갑에 손을 댔겠지. 돈이 오죽급했으면 그랬겠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이 상황에 예전 일까지 들먹이면서 여기 없는 종이 욕을 하고 싶냐? 남들은 내가 못했던 거 동생이 이루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을 느낀다던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놀부심보로 가득 찼냐? 그리고 너네 집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 다 계시지만 우리 집은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웠으니까 금전적으로 격차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있으면서 없는 척한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 너도 다 알고서 나랑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네가 피해자인 척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지겨워 죽겠네 진짜. 야, 사람 짜증나게 계속 똑같은 말하게 만들지 마. 내 말의 요점을 모르겠니? 대학은 안 나왔어도 의무교육 다 받았잖아. 졸업 안 했어? 다시 입학할래? 없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왜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쓸데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고. 네 동생이 내 지갑에 손을 댔을 때 그 나이가 이미 29살이었는데 어리긴 뭐가 어리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더니 이게 딱 그 꼴이네. 돈이 궁하면 도둑질하라고 니네 엄마가 알려줬니? 어쩜 셋 다 하는 말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네 가족 거지 근성 대단하다 대단해. 야, 앞으로 어차피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건데 옆에 끼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감싸주고 예뻐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인생 더 망가뜨리지 말고. 뭐? 너 아까부터 자꾸 니네 엄마 니네 동생 이러는데 그래봤자 너도 가족이란 거 몰라? 너 설마 나랑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고 있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같이 더 살 순 없잖아. 게다가 다른 여자랑 물고 빨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걸 나보고 그냥 넘어가라고? 진짜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 웃기네. 처음엔 물론 놀라기도 했고 배신감과 상처에 슬퍼하고 울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싶다. 너를 포함해서 너랑 피 섞인 니네 가족들이랑 끊어낼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차피 끝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나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네가 싫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난 소송까지 갈 준비 다 돼 있거든. 아, 물론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네가 유책 배우자고 또 내 돈까지 훔친 도둑이니까 어디 이길 자신 있으면 덤벼보든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이혼하면 나 없이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집구석에서 편하게 내가 벌어준 돈으로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내가 늘 말했지.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나마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해줬더니 바람 한번 피웠다고 감히 네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정아 씨라고 하셨나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가 필요하신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저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야, 넌 네 와이프랑 해결해. 씨, 지금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어디서 끼어들어서 말을 끊어먹어? 아씨, 와이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싸더라니. 야, 나도 나지만 네 와이프도 제정신 아니니까 다른 남자 좋다고 해볼래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네 와이프 단속이나 제대로 시켜야지. 왜 남의 가정사에 말 섞고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니네 집안이나 신경 쓰라고. 아, 이렇게 발을 빼시다니 참 같은 남자로서 최악이네요, 박종철 씨. 남의 와이프 꼬셔내서 바람 피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정신이 아니라니요. 제가 제 직업이 뭔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남들은 변호사 남편 만났다고 제 집사람 보고 복 받았네, 행복하겠네 하면서 부러워했고 저 역시도 그 사람한테 부족함 없이 잘해줬다 생각했었는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다신 안 그렇겠다는 약속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변하는 건 없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를 때쯤 당신이 걸린 거예요. 그러게 왜 하필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까?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고 다리를 뻗으셨어야죠. 그러니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박종철 씨가 운이 나빴거나 아니면 그간에 쌓아온 과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어보니 결혼 생활하면서 죄 지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바람까지 피우다 아내 돈까지 동생한테 몰래 준 게 걸렸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하긴 서로 배우자들 버리고 좋다고 물고 빨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바람 피운 여자만 제정신 아니고 자기는 피해자인 척 하는 걸 보면 끼리끼리 만난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보네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으면 아무리 바람 피운 걸 걸렸다 한들 아내가 자초지종 설명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렇다 저렇다 운운하기 전에 본인을 되돌아보시죠. 되돌아보긴 뭘 돌아봐.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했었겠지. 그럴 필요 없어. 너에 대한 기대는 애진작에 바닥났으니까. 박수는 혼자 치니?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해도 바람을 어떻게 혼자 피워? 그래서 그렇게 사랑 가득한 멘트들과 눈빛을 주고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나왔는지 기억 안 난다면 네 세컨폰이나 바닥에 뿌려져 있는 사진들 보면서 확인하고 제발 이 상황에서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발악하지 마. 그럴 때마다 더 짓밟아주고 싶으니까. 내가 집구석에 있으면서 네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다고.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혼하면 사람 구실 못하면서 살 거라고? 넌 진짜 자신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구나.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보다 학력은 물론이고 돈도 더 잘 벌었었어. 의처증 있는 환자 새끼 마냥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집에 있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를 백마탄 왕자처럼 포장을 하고 앉았어? 이제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다 줬으면 말을 안 해. 생활비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 돈 벌러 나가지도 못하게 한 새끼가 뭐가 어째? 그러니까 네 동생 신혼집 구할 때도 내 돈 훔쳐가서 준 거 아니야? 이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한심한 인간아. 내가 그동안은 참고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너 같은 자식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만 바보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 그만 망치고 니네 엄마랑 동생 데리고 썩 꺼져줘. 가스라이팅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죄목이 늘어나시겠네요. 죄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스라이팅을 한 적이 없는데 가정폭력이라니. 아이, 네가 지금 변호사라고 날 무시하는 모양인데 짓지도 않은 죄로 사람 으악 죽이려는 거잖아. 안 그래? 제가 그럼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서민아는 이혼 진행 중에 빈몸으로 쫓아낸 상태인데 내가 바람핀 놈 얼굴이나 확인하러 왔을 리는 없잖아요.
일종의 통보이자 과실할까? 당신이 만난 여잔 똥이었고 그 똥을 밟은 놈 최후에 좀 더 MSG를 뿌려주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야 배우자를 저버리고 가정 파탄범들에 대한 멋진 피날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저는 박종철 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증거야 뭐 이미 수두룩하니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겁니다.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만약 주지 않고 버틴다면 당신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까지 가능하니 회사에 소문내고 싶은 거 아니라면 뭐가 좋을지 머리 잘 굴리시고요. 그리고 최정아 씨는 이혼을 원하시는데 박종철 씨가 싫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시죠. 꼭 때리고 맞고만이 폭력이 아니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그로 인해 정서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까지 이어지면 그게 바로 가정폭력이죠. 게다가 가정에 소홀했고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에도 외면했다면 충분히 승소하고도 남아요.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웠고 아내의 돈을 허락 없이 몰래 빼돌렸다면 절도죄도 포함되네요. 가족으로 묶여 있어서 절도에 관한 신고는 어렵다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에 그 금액까지 포함되게 받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유책 배우자로 인해 상처받은 게 팩트인데 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야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정아 씨를 위해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최악인 최후를 맞아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화가 풀리니까요. 아시겠어요, 박종철 씨? 당신이랑 서민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말도 안 돼. 정아야, 여보, 당신 저 새끼 말대로 할 거 아니지?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든 그 돈 다 돌려놓고 다신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진짜 웃음네. 떠나간 버스에 백날 손 흔들어봐라. 다시 돌아오나. 그러게 끝까지 최악인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좀 잘하지 그랬어. 그거 알아? 난 내 자신을 갉아먹으면서도 너랑 니네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란 게 없거든?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사람은 바로 너고 난 네가 땅을 치게 후회하게 만들 생각밖에 없으니까 붙잡으려면 니네 엄마 바지가랑이나 붙잡아.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셨던 4천만 원을 포함해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정서적 피해 보상까지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소송을 해봤자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더군요. 그 위자료와 최 변호사님의 상간남 소송 위자료까지 내려니 힘들었겠죠. 결국 전 시어머니가 살던 집과 전 아가씨 신혼 계약집까지 파기에 마련했다고 하네요. 자업자득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서미나라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번의 바람으로 빈털터리로 쫓겨나 제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얹어져 회사에게 무리하게 갑을 요청을 하다 결국 회사에서도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죽지 못해 얼굴도 들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은 위자료들로 제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마련했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친구 정연이와 같이 작은 가게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참아왔던 시간들이 돈으로 보상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아깝고 불쌍하게 보낸 시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